그날 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시작이었을까요? 유라 씨, 그 순간을 부정하지 마요. 제 손에도 아직 그 떨림이 남아 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제 남편이 아직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겠죠. 당신 같은 사람을 방치한 세상이. 그럼 강민호 총지배인님,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단순히 호텔 브랜딩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료? 아니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 경계선을 넘으려는 두 사람. 저와 당신.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유라, 42, 프리랜서 브랜드 컨설턴트로 살고 있지만 제 일상은 늘 남편 서지원과의 차가운 관계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시청 문학과에서 일하는 주무관, 성실하지만 무뚝뚝하고 늘 업무와 규정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 12년 차였지만 부부라는 이름보다는 동거인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흔든 건 이번 호텔 브랜딩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알게 된 강민호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바쁘고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업무상의 대화뿐이었어요. 로비의 동선, 객실의 향기, 브랜딩 슬로건.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은 제가 만든 제안서를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라 씨, 지난번 컨퍼런스룸에서 발표하시던 모습 잊히지 않더군요. 혹시 힘들면 저한테 기대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남의 아내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와 당신 둘뿐 아닙니까? 창밖으로는 초여름에 빗줄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명이 반짝이며 바닥에 물빛을 흘렸고 그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흔들림이야. 진짜가 아니야. 남편이 알면 다 무너져.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네가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야. 정시배이님, 지금 말씀하시는 감정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연민입니까? 사랑이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이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이 대화가 단순한 프로젝트 회의가 아니라 남편과의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움에 흔들린 아내와 호텔 총 지배인 상의에서 오간 이야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총지배인은 제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전 제 손목에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잔, 회의 중 다른 직원들 몰래 제 쪽으로만 보내던 짧은 미소, 호텔 로비 한쪽 사람이 드문 늦은 시간에 건네던 낮은 목소리. 모든 게 흔들림이었고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선을 넘는다면 총지배이님은 끝까지 함께할 건가요? 아니면 저를 두고 떠날 건가요?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주말이 다가오던 금요일 저녁,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퇴근 준비로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창문에는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끝내지 못한 보고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서지현은 구청 문학과 주무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꼼꼼했지만 늘 규정과 숙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심했고 제 고민이나 외로움은 마치 들리지 않은 소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퇴근이 늦다 해도 목은 수당 이야기가 전부였고 몸은 괜찮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마음은 언제부턴가 회사에서 만난 부장님, 강민호의 시선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20년 가까이 한 부서에서 일한 베테랑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때로 엄격했지만 저에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쳐 보일 때면 작은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거나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오늘은 좀 쉬어도 된다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보고서를 붙잡고 있던 제자리로 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안 대리, 아직도 정리 못했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이제 집에 가. 조금만 더 손보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요. 완벽이 꼭 좋은 건 아니여. 사람도 보고서도 조금은 모자라야 더 진짜 같거든? 그의 말에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라면 아마 왜 아직도 끝내지 못했냐라면 차갑게 말했을 겁니다. 부장님은 제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대리, 집에서는 괜찮아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그 안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쉽게 떨렸습니다. 부장님의 눈빛이 그것을 이미 읽어낸 듯 깊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남아있던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넓은 층에는 저와 부장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텅 빈 사무실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야근을 한다 해도 혼자 남아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보고서는 월요일 아침에 마무리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중간만큼은 남편보다 이 사람이 더 든든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둘만 서자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부장님이 어깨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금요일 밤의 거리는 이미 어두웠고 호텔 간판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겠던 부장님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여긴 회사라 눈이 많으니 근처 카페나 아니면 저기 호텔 라운지는 어떨까?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과 부장님의 눈빛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발걸음은 이미 망설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과 회사, 그리고 병원 같은 일상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친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지영과의 대화, 그리고 강민호 부장의 눈빛이 겹쳐 떠오르며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남편은 늘 규칙적이고 무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 맛있네? 내일은 뭐 준비했어? 라고 묻는 그 습관적인 말투.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 말에는 애정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라야, 이게 결혼이라는 거야. 남편이 성실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답한 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회의가 끝난 늦은 저녁, 강민호 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 대리, 오늘 고생 많았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부장은 회의실 옆에 작은 접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멀어지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당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흔들리던 마음을 이미 눈치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 보고 있었어요. 당신의 눈빛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아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서지연의 문자였습니다. 야근 길어지니까 먼저 자. 음식 남기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고 간결한 문장.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바쁘죠? 늘 규칙적으로 살고 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무거운 체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한대리,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상사든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번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하게 이해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 서지연은 여전히 성실했지만 그 성실함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강민호 부장은 제 마음의 결을 읽고 있었고 그 시선은 제 안의 공허함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무렵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심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회사에서는 강민호 부장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회사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은 하나둘 흩어져 사라지고 홀로 남은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로 다가왔습니다. 한대리, 같이 가시죠. 그냥 여기서 비 맞고 있을 순 없잖아요. 놀라 고개를 들자 부장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라 스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는 단호하게 제 팔꿈치를 살짝 이끌며 우산 안으로 저를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두드리며 작은 방처럼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제 어깨와 그의 팔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대화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혹시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그냥 혼자 남기 싫어서요. 요즘은 회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혼자가 싫까? 그건 제 마음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철 소음이 요란했지만 부장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대리, 가끔은 그냥 사람답게 숨 쉬어도 됩니다. 꼭 아내이자 직원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답게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그리웠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고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만 남아야 했습니다. 제 이름, 제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서지연은 여전히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와 차가운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지? 피곤하니까 얼른 자. 단 3마디. 그것이 남편이 저를 향해 건넨 전부였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숨쉬라던 강민호 부장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남편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실함은 언제나 의무였지 따뜻함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부장은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전철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지쳐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설레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예전의 내가 아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강민호 본부장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 스케줄을 피했고 연구실 자료 정리도 다른 후배에게 떠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밤마다 남편 서지원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보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기능적이었고 식탁 위 대화는 결제 서류처럼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런 공백 속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서 들은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답게 숨 쉬어도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며칠 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달에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본부장이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린 자료. 그런데 기록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속엔 창대건설, 연구비 내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오래전 집을 떠난 한 창대와 똑같은 이름. 전 모릅니다. 단순한 누락이겠죠?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는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로 스며드는 형광등 불빛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본부장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업무적인 조언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서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도면이 켜져 있었고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내일 회의 안건 정리 좀 해줘. 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속엔 제 이름도 제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어버린 국이 놓여 있었고 창밖엔 빗소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답게 숨 쉬어도 됩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숨쉬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강민호 과장님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공간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스치고 점심시간은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어느 오후 과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린 보고자료 혹시 내일 오전까지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업무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제 눈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장님은 퇴근 무렵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창가, 부드러운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 자리만 조용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조금 있어서요. 집안일이라 혹시 남편분과 관련된 겁니까? 그날 전화 오셨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던데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을 회사에선 들킬 수는 없었는데 이미 눈치채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사적인 이야기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과장님 같은 분이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건 분명히 위로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울림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에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제 마음속 불안과 흔들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남편 서지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늦는다. 알아서 저녁 해결해. 차갑고 짧은 문자. 아무런 애정도 담겨있지 않은 문장. 반대로 제 앞에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짓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다만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조명, 고립된 그곳과 건선내편의 전망까지 한 과장님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휴양을 다녀와 지친 남편을 깨워놓고 출근해 다시 일에 매진할 정신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과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차가운 거리감, 과장님과의 미묘한 온기. 두 세계가 대비되며 제 마음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남편 곁을 지키는 아내일까? 아니면 점점 다른 길로 빠져드는 사람일까? 카페에서 돌아온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서지연은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고 저는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지금? 다음 날 회사에서는 회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강민호 과장님의 시선이 잠시 제 쪽에 머물렀습니다. 단 1초였지만 제 심장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부러 빠르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우연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맞춰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내려가던 중 갑자기 불빛이 꺼졌습니다. 빌딩 전체에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고 좁은 공간은 낯선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놀라진 않으셨죠? 그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불안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놀란 건 저였습니다.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의 체온과 숨소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손등에 살짝 무언가 스쳤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니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거두려 했지만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과였지만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며 불이 켜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은 평소처럼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빌링 로비를 나섰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버스가 있으니까요. 거절의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와 차 안에 단둘이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 짧은 인사조차 묘하게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서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라면 봉지와 빈 술잔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흔적을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머릿속엔 정전 속에서 스치듯 닿았던 그의 손길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정전 속에서 스치던 손끝의 감각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분명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서지연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켜놓고 대화는 오직 생활비와 잔소리뿐.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요? 아니, 약속 있어. 알아서 먹어. 짧고 단호한 대답.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퇴근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건물 현관에서 머뭇거리다 우연히 강민우 과장님을 마주쳤습니다. 비 오는데 그냥 같이 가시죠. 근처 카페까지 태워드릴게요. 순간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이미 제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 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더군요. 표정에 다 드러나나요? 네. 괜찮은 척 하시지만 사실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제 마음을 그는 단번에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은 늘 그렇게 남을 잘 보살펴 주시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몸이 찌푸둥하고 약간 루즈하시죠? 자, 기지개 활짝 펴보세요. 그렇죠. 물도 한 잔 받아오세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준비되셨죠? 다시 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땐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파도는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발걸음, 그 짧은 동행이 어쩐지 너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나누지 못했던 대화, 남편이 건네지 않았던 시선과 따뜻함을 저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지연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만 켜둔 채 무심하게 리모컨을 돌리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 좀 들어줄래요? 피곤해. 내일 얘기해. 짧은 한마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야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퇴근한 뒤 넓은 사무실엔 형광등 소리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다시 흩뿌리고 있었고 제가 홀로 자판을 두드리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강민호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혼자 남아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과장님은요? 저도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의 말투는 가덥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배려를 넘어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민호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주었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사무실 불이 하나 둘 꺼지며 더 고요해졌습니다. 결국 함께 퇴근하게 되었고 건물 현관을 나설 땐 빗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오늘은 혼자 가시기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빗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 와이퍼가 유리창 위를 일정하게 오가며 묘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런 대화 저희가 나누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제 가심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치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민호의 따뜻한 시선이 대비되면서 저는 점점 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 서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늦는다. 저녁은 알아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더 빛날 사람 같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라디오조차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작은 진동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되죠? 그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제 아파트 앞에 멈춰서자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번져갔습니다. 문을 여려던 순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싫네요. 오늘 하루 당신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우리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오래 누르고 있던 감정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길바닥에서 반짝이는 불빛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만큼은 그렇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말고. 네, 그걸 기다렸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서지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그냥 먼저 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에서 모든 힘이 따다나갔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답장이었는데 그 무심한 한 줄이 오히려 더 깊이 나를 세웠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힘드셨죠? 오늘도. 민호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방어선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끝내 고기를 떨구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만 빗방울과 눈물이 뒤섞여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제가 너무 싫어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그 말만은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 고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차갑게 식은 공기, 어디에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제 안의 혼란을 정직하게 드러낸 거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문자를 다시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의 눈빛과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의 빈자리에서 흘린 눈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린 제 마음 때문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 삶의 균열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제 외로움,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든 민호 부장의 위로, 그것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민호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선택은 결국 당신이 하셔야 해요. 저는 그저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책임을 제게 돌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뿐이라는 것을. 비 오는 저녁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 서지연의 구두는 현관에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집보다 회사와 술자리를 더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결심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기대기보다는 제 스스로 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호 부장과의 관계가 곧 답이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제게 위로를 건네고 있지만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제게 던져진 말 한마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아내로만, 무시당하는 여자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채워주지 못하면 흘러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용기가 없으면 결국 서로를 잃는다는 것.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셨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선을 넘을 만큼 달콤하게 다가온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숨막히고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